런던, 호주에 이어서 최근에 미국으로도 작게나마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건 그렇게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수확한 밀로 한 가족이 살기 되게 어려웠어요. 1년 내내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야, 내가 나중에 애들 교육이나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제가 병원에 누워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정말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 맹계마을에서 살고 있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위스키 좋아하시나요? 네, 네. 몇 년간 위스키 광풍이 불고 있죠. 네, 혹시 오픈런이라고 아시죠? 새벽부터 막 줄을 서서 술을 사기도 하고요.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 아니라 어, 증류소의 그런 스토리들에 매료되고 또 그 맛 그리고 그 향을 즐기는 젊은 분들이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K 위스키 제조하는 1세대 주자입니다. 수백 년 전통의 이제 증류주들 세계 시장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현재 좀 생산량이 작기는 하지만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는.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위스키 얘기하려고 이렇게 온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술을 만들기까지 그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았던 행복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하세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제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가가 없는 그러한 행복은 없다. 네, 거저 주어지는 행복이 없다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선택과 도전 그리고 소중했던 뭔가랑 꼭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저는 사실 28살부터 이제 IT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여러 번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실패들 그리고 또 때로는 가끔 화려했던 성공도 있었는데요.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남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늘 벤처 사업가였고 또 때로는 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10여 년간 제가 앞만 보고 계속 달리는데 어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30대를 사는데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지? 돈? 명예? 그럼 만약에 그걸 얻으면 내가 행복한 거야? 그리고 내 가족과 아이들이 그런 걸 갖게 되면 같이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처랑 같이 어, 좀 지속 가능한 일, 지속 가능한 삶이 따로 있을까 하고 전국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9살에 저는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진 안동의 맹계마을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사실 맹계마을이라는 곳은 과거에 꽤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섬처럼 돼 있어가지고 접근이 되게 어렵습니다. 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 없고 길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을 밖으로 모두 이주를 하셨어요. 그렇게 남들이 버리고 떠난 땅을 저는 도리어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사람들은 저를 보고 땅에 미쳤다고 그럴 정도로 제가 사실 거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거나 또 궁금한 제 지인들이 멀리 안동까지 내려와서 정말 저를 애써서 찾았는데 길이 없이 강 앞에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저를 수소문해서 기다리다 보면 제가 스티로폴로 만든 배, 조각배를 타고 대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다가 싣고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뭔가 그럴듯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폐가 거기에 전기도 없고 그리고 거기 상수도도 없는 그런 폐가의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길이 없는 그러한 맹계 마을의 특수성, 그다음에 제가 평소에 농사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 때문에 돈보다는 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도움 없이도 저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길이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기왕 저는 아름다운 것을 찾아갔기 때문에 자연을 좀 아름답게 유지하는 그런 농사. 그다음에 그 친환경으로 기왕이면 좀 건강하게 농사를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빵을 만드는 밀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버려진 황무지가 황금 밀밭으로 됐죠. 황금 밀밭을 만드는 거는 사실 좋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척 힘든 시간도 있긴 했었지만 저한테 엄청난 큰 대가를 치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십 년간 도시에서 살았던 그런 노하우, 그 다음에 경력들, 그리고 또 제가 가진 모든 걸 털어서 샀던 그런 사실 땅이었던 거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밀밭은 엄청난 많은 대가를 치렀죠. 제가 옳은 선택을 했고 또 목표를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살아가는 건 그렇게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수확한 밀로 한 가족이 살기 되게 어려웠어요. 예. 제 아내가 1년 정산을 딱 해보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오빠 이래가지고 우리 네 가족이 살 수 있어? 안 될 것 같다. 우리 서울로 다시 돌아가는 거 어때? 이러더라고요. 1년 내내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원래 계획은 저희가 좀 제대로 잘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1년에 한 두어 달 정도는 여행을 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행은 둘째 치고요. 어린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되게 고민스러운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 지금 귀농 혹은 시골에 가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같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다 치고 야 내가 나중에 애들 교육이나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뭐 고등학교 대학교 정말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우리 부부가 사는 거 건사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내 욕심이 괜히 애들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막막해져요. 그리고 그 즈음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농사를 짓는다고 기계를 만지다가 다리가 그 기계에 끼면서 한 몇 개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서울까지 와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고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야, 내가 다시 좀 과거에 있던 회사에 부탁해서 돌아갈까? 아니면 차라리 내가 좀 돈이 더 되는 농사를 좀 지어볼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누워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내가 선택한 선택, 그 다음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처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지속 가능이란 단어가 무색하게 바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제가 병원에 누워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정말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야 서울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저한테 오빠 내가 현재를 살 테니까 오빠는 미래를 살아. 와 정말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됐어요. 네. 제 아내는 그 길로요 돈 벌러 나갔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정말 더 자각을 하고요. 그때부터 더 많은 연구 그리고 노력을 했어요. 그야말로 이제 소위 주경야독 했는데 농업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제가 만들어내는 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제가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급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빵집에 밀가루를 납품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제빵사 자격증을 따서 깜빠뉴를 만들어서 한동안 계속 팔아도 보고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술이 대부분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술은 쌀로 만들어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의 증류주들은 대부분 보리나 밀로 만드는데 왜 우리 소주는 계속 쌀로만 만들까? 이 밀로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한번 밀소주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정을 갖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시간들을 잘 견디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그 과정에서 제가 한 10여 년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땅, 자연, 이런 농업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 가치관도 좀 바뀌기 시작해요. 예. 남을 의식하지 않고 저한테 집중하는 그런 삶.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롭냐보다는 내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나 정신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니까 진짜 제가 농촌의 삶을 행복하고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은 보상도 따라와요. 제가 이제 밀소주 연구를 거의 끝내고 이제 라벨을 만드는 단계에서 이제 곧 술이 나와야 되는 단계에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안동소주의 최초의 역사 기록은 500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 500년의 기록에 그 소주가 쌀로 만든 게 아니라 밀로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진맥 소주더라고요. 와,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은 미리 소주가 돼라는 이런 의구심을 저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 밀소주가 최초의 안동소주고 선조들이 마셨던 그런 소주라는 생각을 하니까 와, 천군만마를 얻은지.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간단한 문헌에 있는 한 줄의 기록인데 저한테는 그동안 제가 고생했고 제 열정에 대한 보상과도 같은 정말 너무나 큰 행복을 얻었었죠. 이제 좋은 그러한 역사적 자료도 없고 술도 나왔어요. 근데 술을 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랑 제가 술을 한 3, 40병, 저희 술이 좀 무겁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짊어지고 서울에 상경을 했어요. 서울이 싫다고 떠난 사람들이 13년 정도 지나가지고 서울에 술병을 들고 네, 상경을 했는데요. 네, 귀환이죠. 귀환을 했는데 나름 애정과 뭐 노력을 참 많이 들였지만 팔 수 있는 데를 찾지 못해서 저희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전통주를 파는 그런 주점들, 그다음에 그런 식당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저녁마다. 처음에는 가서 소개를 못하고 일단 가서 그 집에 식사를 시켜요. 그래서 안주도 시키고 또 그 집에 있는 다른 술도 시켜서 계속 먹습니다. 사장님 지나가면 계속 이렇게 눈을 마주치려고 네, 막 하고 저는 진맥 소주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던 시점. 네, 그러고 몇 달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식당에서 오지 말라 그래서 그것조차 하지 못했어요. 제가 서울을 떠나오면서 정했던 목표가 지속 가능한 삶. 예, 그러려면 제1 혹은 제가 정착한 마을 혹은 제가 만들고 있는 진맥 소주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팔려야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해 줘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진맥 소주 개발 초기부터 어떻게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할까 고민을 했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스코틀랜드의 그러한 명품 위스키처럼 좀 숙성된 소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 소주로 K 위스키를 좀 만들어서 당당하게 외국 시장에서 일본 위스키 아니면 뭐 미국의 유명한 그러한 위스키들하고 한번 경쟁해 보는 거 어떨까, 그런 비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노력의 덕분에 지난해 저희가 진맥 소주의 아주 오래된 숙성 소주 시인의 바위라는 숙성 제품이 나왔고요. 정말 10분, 20분 만에 몇백 병씩 솔드아웃 되는, 그리고 세계 유수한 주류 품평회에서 저희가 이제 대상을 받기도 했고 또 런던, 호주에 이어서 최근에 미국으로도 작게나마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걸 걱정했던 저희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딸 자랑하는 건 사실 좀 팔불출이긴 한데요. 네. 올해 서울대에 정시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네. 팔불출 맞습니다. 네. 네. 안동에 이제 정착한 지 17년째예요. 예. 농산물과 전통주 생산하는 거 외에도 제가 이제 맹계마을이라는 브랜드로 농가 숙박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 가서도 느꼈지만 농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기능과 가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양, 휴식, 그 다음에 먹거리.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먹거리도 농촌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체험들, 이런 모든 것들이 농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하고 제 생활에서 도시와 연결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농촌 융복합 산업이라는 건데요. 저는 이러한 황무지였던 마을을 농촌 융복합 산업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서 남한테 좋은 사례도 보였고 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결과보다는 삶의 힘든 과정에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돈이 되기 힘들었던 곡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런 곳, 길이 없는 곳, 트랙터로 겨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러한 황무지에서조차도 희망을 저는 가졌고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조차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고 좋은 농사, 명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희망들을 사실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데서 제 진정한 삶의 그러한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행복은 제 생각에는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소중한 걸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낯선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요. 열정적으로 그걸 실천하고 또 그 실천은 결과적으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좀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도전하고 움직이고 실행하다 보면 행복이란 결과를 누리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여전히 행복이라는 긴 여정에 서 있어요. 17년간 순간순간 아주 작았던 소소한 행복, 그 다음에 작은 희망들을 쌓으면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예. 끊임없이 버리고 선택하고 또 제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한 삶을 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